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설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1월 1일 즈음에서 인사 나눴던 것 같습니다만 네. 인사 많이 해서 그렇죠. 뭐 나쁜 건 없어요. 여러 번 해야죠.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 네. 특별히 더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땅 파면 돈 버는 나라. 네. 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면 이제 석유 얘기가 나오겠군요.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다른 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 그래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뭐 석유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 그렇죠. 1등 그리고 이제 가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땅 속에 땅 파면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잘 활용하면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나쁘게 활용하면 인류를 이제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이 자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하면 이제 뭐 우라늄, 네, 이제 맞습니다. 원자력 뭐 예.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원자력 발전이든 뭐 핵무기 개발이든 둘 중에 뭘 하려도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우라늄이 있어야 그렇죠. 이제 가능합니다. 우라늄을 농축시켜가지고 적절하게 사람들이 잘 제어를 하면 원자력 발전, 네. 그다음에 분열을 급하게 하도록 만들면 이제 핵폭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우라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자원들이 많은. 예, 그런 것 나라네요. 같아요. 네, 저는 뭐 우라늄까지. 저는 무신론자긴 하지만 신이 계시다면 네. 정말 뭐 사우디에 너무 많이 주셨다. 알라라는 신은 정말 사우디를 좋아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그 종종 정도군요. 듭니다. 예. 예. 근데 우라늄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일단 뭐 조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냥 중립적인 기관들 보면은 네. 뭐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한 5% 내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뭐 많이 잡으면 한 9%까지도 올라간다라고 네.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그러네요. 이제 그 우라늄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2019년에 이제 중국 과학자들과 사우디 정부가 함께 탐사를 해서 네.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되는 나라라면 뭐 자기네 나라에서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충분히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수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자원이 많다는 건 어쨌든. 그러니까 땅 파면 돈 나오는 나라죠. 그러니까요. 네. 석유 가스도 많은 데다가 우라늄에 근데 왜 이렇게 사우디가 관심을 갖는 걸까요? 네, 사우디는 이제 전체 전력의 99%를 이제 석유와 가스로 이제 생산을 합니다. 네. 사우디는 이제 원유를 그대로 태워서 전력을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벙커CO를 태워서 뭐 이렇게 네. 하려면 석유를 한번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유를 원유 그냥 태우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나오니까요. 그냥 태워서 그거를 물 끓여가지고 발전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네. 문제는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전력 수요가 이제 폭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 에어컨도 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생산을 하다 보면 전체 생산되는 원유의 절반 이상을 내수용으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정부는 일단 천연가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전력 생산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나라에 팔면 돈을 버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그냥 태워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이런 게 좀 아까운 거죠. 이게 수출을 하면 좋을 텐데 내수용으로 그렇죠. 다 써버리면.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네. 자기네 나라 내수용으로 쓰는 전력은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돈을 더 벌겠죠. 네네. 예.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을 감당해 준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면 사우디는 매장되어 있는 뭐 석유나 뭐 가스 이런 자원을 훨씬 더 오랫동안 판매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사우디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석유 가스는 수출용이고 그렇죠. 국내 전력은 예. 네, 뭐.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으로. 그렇군요. 사우디는 그래야만 이제 돈을 벌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원자력 발전을 그래서 원한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6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네. 예, 20년 전부터 이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해왔고요. 2013년도에는 이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3개 지역을 후보 지역으로 이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원전을 개발할 수는 없을 텐데 뭔가 뭐 파트너가 좀 있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적절한 파트너를 선정해서 이제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뭐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도 좀 익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이제 인력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자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는 돈이 많은 나라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상관없이 일단 돈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수금은 예. 확실히 가능하다. 네. 예,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일단은 새로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네. 기술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두 나라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러시아. 우리나라가 있군요. 예. 옛날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제 수출에 있어서 강자였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오랫동안 새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20년 만에 지금 최근에 하나 완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는 지금 그런 상태고.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것을 만드는 제작 능력은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 이제 현실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 급속도로 원자력 발전 이 새로 만드는 것을 늘려가면서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 경험이 없다라는 점도 이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조금 맡을 가능성이 네. 좀 높지 않나 예. 조심스럽게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좀 결정해서 예.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미국이 같이 들어오는 즉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다면 이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네. 걸림돌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우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 나라에 이제 우라늄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공해서 농축을 해서 필요하면 해외에도 판매할 수 있기를 이제 원하는데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 다 끝나고 나면 이 들어갔던 연료봉은 이제 핵 폐기물로 네,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재처리하면 다시 우라늄도 나오고 플루토늄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 재처리하는 것도 원하는 거죠. 이게 뭐 핵무기 개발하고 이제 관련이 네.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논리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인접해 있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국가인 이란이 네. 현재 핵무기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렇죠. 이란이 핵을 가지고 된다면 자기들이 되게 불안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중동에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우디만 못 가지게 하느냐.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못 가지면 우리만 불리한 상황 아니냐라고 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직접 핵 개발을 하기보다는 과거 인도 옆 나라인 파키스탄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때 사우디가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그 핵무기를 사우디가 쓸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복잡한 이야기고 그렇죠.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땅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라늄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돈도 수도 있을 예. 텐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중동 예. 지역에 뭔가 자꾸 그렇죠. 더 복잡해지는 거를 원치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다 지원을 해줄 텐데 단 농축, 재처리 이 두 가지 사항은 곤란하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뭔가를 같이 하고 싶으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처럼 이제 그런 농축이라든지 재처리 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고 잘 알려져 있죠. 여기와 포괄적 안전 조치 협정도 체결해라. 그러면 도와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우디는 그러면 우리는 너 말고도 파트너들 많이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와 친근한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태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이제 중국도 리스트에 올려서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이제 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중국까지 얘기 나오면 미국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가 좀 선을 넘네라고 하지만 사우디한테 또 뭐라고 말하기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요. 어떤 압력을 받고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해라. 그래서 서로 국경을 정상화하고 대사관도 만들고 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가 요구하는 게 한국하고 미국은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도 미국, 사우디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거 체결해 달라.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우라늄 농축 재처리 이런 것도 허용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 중동 문제 계속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처리나 농축을 허용하면 옆 나라인 이란을 여태까지 압박을 하고 제재를 했는데 이럴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면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약간 분위기 또 달라지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그동안에 협상을 쭉 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네. 입장을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트럼프한테 지금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미국을 또 압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때 맞춰서. 지난 1월 14일 날 이제 에너지부 장관 이분도 이제 왕자님이신데 네. 예. 우라늄 농축과 해외 판매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뭐 특별히 우라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보유하고 있는 많은 광물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땅 속에 놔두는 게 아니고 잘 활용해서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뭐 어려운 말로 하면 화폐화 돈벌이로 쓰겠다라는 전략을 채택을 했고 우라늄도 네.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뭐 90%, 99% 농축이 아니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옐로우 케이크라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노란색 가루로 이제 보여지는데 네. 방사선이 거의 안 나와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걸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는 우라늄 그게 농축까지도 갈 되겠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단계를 거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방에다가 슬쩍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발을 들여놓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상황을 봐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트럼프 이전에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네. 카드를 이제 던졌고 미국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일단 미국의 어떤 입장 변화를 지켜보면서 뭐 여차하면은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뭐 활용할 수 있다. 네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카드를 들고 미국을 이제 압박하는 형태인데 그러네요. 사실 이제 원자력 문제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하고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미국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선 넘었지 라고 이제 간주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는 이제 마냥 미국 정부만 압박하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당신들과 일을 하고 싶은데 미국 정부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부에 적절하게 이야기도 좀 하고 네. 요청도 좀 하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슬쩍슬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출범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동 문제에 뭐 예전처럼 끌려 들어가고 싶지는 전혀 않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큰 비즈니스 기회를 다른 나라한테 그냥 다 넘겨주기는 또 원치 않을 테니까 네. 뭔가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는 자기들한테 좋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출신이라서 예. 돈 벌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사우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동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이스라엘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네. 이제 민간용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뭐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스라엘 내부에서 좀 입장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민간 부문을 위한 핵개발 뭐 가능하다, 원자력 네, 발전 네.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정부 당국, 뭐 모사드 이런 이제 쪽하고 그다음에 안보 당국자들은 이런 판단은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우디가 핵을 가지면 당연히 이란도 핵을 가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튀르키예도 가질 것이고. 이게 뭐 나비효과처럼 그렇죠. 주변 국가들로. 예, 그러면 이제 퍼질 수도 사우디나 있죠. 이란은 뭐 나라 면제라도 넓지. 예. 이스라엘은 국토도 좁고 네. 인구도 적으니까 같이 만약에 핵무기로 맞서게 되면 이스라엘만 당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이들의 걱정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예,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2011년, 아까 이제 2000년대 중반서부터 사우디가 원자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15년에는 원자력 연구원하고 사우디가 공동으로 이제 새로운 원자로 발전인 이제 스마트 원자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건설 협정을 또 체결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가 되게 좀 끈끈한 원자력 부분에서 그러네요.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우디는 또 이 장사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는 중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러시아하고는 또 2015년에 원자력 협정을 이제 체결한 상태니까 네. 이것만 보면 특별히 또 유리한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네. 사우디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이제 자기들이 이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확보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네네.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만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수주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왜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조정돼야 되는 게 선제 과제죠. 네. 여기에 더해 이제 그동안에 우리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의 한수원하고도 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또 계속 그렇죠. 예, 진행이 됐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양쪽이 합의해서 일단 체코 원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밝혀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비밀이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정해놨는지, 예. 이건 또 따로 논의를 해야 되는지 등등 이제 고민할 점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좋은 소식이 얼른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단점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에너지원으로서 뭐 탄소도 배출되지 않고 대량의 그렇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네. 어쨌든 원자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쌓고 국제적인 뭐 평판을 잘 얻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자관 사우디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좀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면서 카멜의 Long Goodbyes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